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리로는 침착하자고 다짐하지만 몸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계획했던 일들은 흐릿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기로 한 사람, 가려던 곳,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받아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따지고 항변합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러는데요? 말을 하는 동안에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고 나면 몸은 더 떨립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호흡이 거칩니다. 그리고 곧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을까?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딥니다. 표정 관리를 합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삼킵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렇게 참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낸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화를 낸 사람은 적어도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참은 사람은 그 모든 말들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이 쌓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응어리가 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와 다릅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늘이 파란지, 해가 지는지, 바람이 부는지 아무것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그 일로 가득합니다. 집에 도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응이나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합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들립니다. 그때의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 그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다른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상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합니다. 완벽한 대응을 상상합니다. 그 사람이 할 말 없어 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드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시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 라는 생각에 잠깐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내 말투가 문제였을까? 내 표정이 잘못됐을까? 내가 먼저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시작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벌써 새벽 2시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꿈속에서도 그 일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현실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그 일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시 그 생각이 시작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씻으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입니다. 출근길도 다릅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어폰을 꽂아도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창밖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그곳에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만 움직일 뿐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합니다. 공감해야 할 때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밥을 먹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모릅니다. 씹고 삼키는 것은 기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자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칠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 그 사람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생생해집니다. 겨우 가라앉았던 감정들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뜁니다. 손이 다시 떨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누군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한 달 전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집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길을 걷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분노, 억울함, 자책,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며칠이, 몇 달이, 어쩌면 몇 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 감정을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을 것입니다. TV를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편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씻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그 일은 이미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은 다른 일에 바빴을 것입니다. 한 달 후, 그 사람은 완전히 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괴롭힌 사람은 잊었는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평온한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손이 깨끗한데 돌을 맞은 사람은 계속 아픕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힌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일을 몇 번이고 다시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당신을 괴롭혔지만 당신은 며칠, 몇 달 동안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기억입니까? 그 사람이 매일 당신 곁에 와서 괴롭힙니까? 아니면 당신이 매일 그 기억을 꺼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밤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람들 만나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동안 그것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와 대화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즐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들은 진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하루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밤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당신이 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당신이 평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복수를 했습니까? 명의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고통만 얻었습니까? 더 많은 밤을 잃었습니까? 더 많은 웃음을 잃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상한 계산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상처를 증명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상처는 다시 생생해집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말합니다. 동료에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재생합니다.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위로해줍니다. 정말 속상하겠다. 그 사람이 너무하네. 그 위로가 잠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혼자 남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일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억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계획합니다.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복수를 상상하는 동안에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결국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복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당신을 평온하게 만들까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줬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정말 시원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복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괴로워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집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당신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게가 생깁니까? 그리고 복수는 거기서 끝날까요? 그 사람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당신에게 갚으려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언제 끝이 날까요? 누가 먼저 지칠까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방향이 그 사람을 향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이 성공했을 때 기쁜 것은 성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증명했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맞서는 것이 용감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승리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맞서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링 위에 올라갑니다. 증명하려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심판으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용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의 평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니까요. 맞서 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나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나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평온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행복입니까? 그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유입니까? 당신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놓아줄 것인지, 계속 그 기억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것인지, 계속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평온을 되찾을 것인지. 무시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밤을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평온을 망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이 스스로 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 권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질 때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모습,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 당신이 방어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확인합니다. 내 말이 먹혔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돌을 던졌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반응해야 한다고, 대응해야 한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한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해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증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해명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고 이해할까요? 당신의 해명을 듣고 사과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해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말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증명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증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해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맞서 싸우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정말 거기에 쓰고 싶습니까?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회의 때마다 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 후로 그는 회의에서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물로 보여줬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른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팀장 밑으로 우리는 왜 증명하려 할까요? 왜 해명하려 할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반응하게 합니다. 증명하려 하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말에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걸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증명하려 합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으로 세웁니까? 어쩌면 그것은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방어하는 것,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해명하는 것,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반응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비난에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그 공격이 정당하지 않을 때도 그래야 할까요? 무관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겁한 도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피하는 거잖아. 제대로 맞서지 않는 거잖아. 문제를 회피하는 거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관심은 도망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도망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무서워.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무관심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의 말에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의 공격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 내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겠어.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은 약함에서 나오지만 무관심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도망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지만 무관심은 상대방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관심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공기처럼 대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내면에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말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말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무능해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만약 당신이 그 말에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일단 받아들인 것입니다. 화를 내든 해명을 하든 그것은 그 말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저 사람이 뭔가 말하고 있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말은 당신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즉시 반응합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면 바로 방어합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런데 무관심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나?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반응하는 쪽입니까? 무관심한 쪽입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궁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증명할 방법을 찾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일에 쓰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장에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복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느낄지, 어디에 집중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면 자동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며칠, 몇 달 동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계속 그 감정을 되살리고, 계속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을 더 오래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감정을 그냥 느끼고 흘려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지나가게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약해집니다. 점점 덜 아프게 됩니다. 점점 덜 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일을 생각해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을 계속 꺼내지 않기로 하는 선택. 그 감정을 계속 되살리지 않기로 하는 선택.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주지 않기로 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 중 몇 분,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짧은 순간.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부분에 엄청난 무게를 줍니다.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믿겨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든 각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일을 계속 곱씹으며 사느냐, 아니면 그 일을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당신이 계속 그 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계속 그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없더라도, 하지만 당신이 무관심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의 영향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과거가 됩니다. 당신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무관심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그 사람의 행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 사람에 대한 복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던진 돌은 빗나간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 증명하려 하시겠습니까? 계속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 선택을 한다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로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온해지는 것.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계속 괴로워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관심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평온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건 역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지, 무엇에 집중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도 그런 큰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릴지, 평온을 유지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지, 당신의 삶에 집중할지. 이 선택은 그 순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당신이 계속 반응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건드릴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관심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평온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하며 살아온 사람과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며 살아온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립니다.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단단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계속 흔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평온을 유지하는 삶입니까?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화를 잘 냅니다. 작은 일에도 흥분합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합니다. 누군가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응하며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 잠깐 멈추십시오. 자동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반응할 가치가 있나? 내 평온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의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계속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계속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는 내 평온을 지킬 수 있구나. 그때 당신은 진짜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상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 몸 전체를 흔드는 장치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손을 떨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뇌 어딘가에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불리는 작은 부분입니다. 아몬드만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은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편도체에 도달합니다. 편도체는 즉시 판단합니다. 위험이다. 그리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서 살 때 필요했던 반응입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즉시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준비 태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사자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던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말로 받은 공격과 물리적 공격을 똑같이 처리합니다. 편도체는 수만 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위험이다. 대비하라. 그래서 당신은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뜁니다.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잡니다. 말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도체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의 바로 앞쪽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뇌 및 판단하는 뇌입니다. 편도체가 위험이다 라고 외칠 때 전두엽은 잠깐 진짜 위험한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 빠릅니다.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와인 반응을 자주 합니다. 반면 전두엽은 느립니다. 몇 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집니다.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공격이다.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가? 이 사람 말이 사실인가?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나? 그렇게 몇 초만 기다려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편도체의 경보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전두엽의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비난이 당신 안에 깊이 박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던집니다. 당신의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즉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방어하거나 해명합니다. 그 순간 그 말은 당신 안에 각인됩니다. 뇌는 강한 감정과 함께 들어온 기억을 더 깊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감정적인 충돌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때의 상황,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계속 당신을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그 기억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도 당신이 잠깐 멈췄다면, 전두엽이 판단할 시간을 줬다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러면 그 말은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강한 감정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도체의 자동 반응을 전두엽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말은 더 깊이 박힐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부분, 당신이 두려워하던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무능해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자신이 유능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말은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속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정말 내가 무능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말은 당신 안의 그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 안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확실히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점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 나는 그 부분이 약해.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강점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약점을 숨기려 하고 부정하려 하고 두려워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건드릴 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잘 알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공격이 덜 아픕니다. 이제 괴롭히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날입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낸 날입니다. 그런 날 당신은 남을 괴롭힐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집니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괴롭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날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그런 날 당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이 이미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고통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결핍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불행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자기 안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무력감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무시당한 사람은 커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릴 때 통제받은 사람은 커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 사랑을 주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만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가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자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빛나면 자기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당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 다 내려갑니다. 둘 다 더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괴롭히는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자기 가치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대의 공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저 사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운가 보다.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상황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면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면 당신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당신이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습니다. 당신은 비에게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그것을 그 사람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힘든가 보네.
저 사람 안에 뭔가 아픈 부분이 있나 보네. 그러면 당신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분노는 당신을 긴장시킵니다. 당신의 몸을 전투 모드로 만듭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뜁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오래 지속되면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수명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당신의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분노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분노하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뇌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분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멀쩡한데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은 다릅니다. 동정은 당신을 이완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동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 박동은 안정됩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정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정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려 할까요? 이것도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동으로 따라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군가 웃으면 당신도 웃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하품하면 당신도 하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에 유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당신도 화가 납니다. 누군가 공격적이면 당신도 공격적이 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당신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당신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전두엽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겠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자동입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전두엽의 판단은 의식적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전두엽이 강해집니다. 의식적 선택이 더 쉬워집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과 생각이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당신이 계속 평온을 선택하면 평온한 반응이 더 자동화됩니다. 당신이 계속 동정을 선택하면 동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은 근육 운동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 더 쉬워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그 방식이 더 자동화됩니다.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당신이 계속 분노의 경로를 사용하면 그 경로가 굵어집니다.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분노가 더 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의 경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입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주요 경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까요?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텐도체가 경보를 울려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전두엽에게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상대방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분노 대신 동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도 좋고 당신의 평온에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관심의 과학적 기반입니다. 무관심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을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일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반응 방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이 꾸짖으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 방식이 지금도 당신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더 이상 어릴 때의 반응 방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선택일까요? 습관일까요? 둘 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어떤 습관은 더 짧고 어떤 습관은 더 깁니다. 감정 반응 습관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뇌의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변합니다.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자동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부터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전두엽에게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사람 안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 말이 정말 나에 대한 진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투사인가? 이렇게 물으면 시선이 바뀝니다.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분노에서 동정으로, 반응에서 선택으로. 그리고 당신은 무관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관심을. 그 사람의 말이 당신 안에 박히지 않게 하는 것. 그 사람의 공격이 당신의 평온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당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당신의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 뇌과학이 말합니다. 당신은 자동 반응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이 말합니다. 무관심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말합니다.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계속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 새로운 이해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의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평온을 지키는 사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무관심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승리를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쟁에서 앞서는 것, 다툼에서 이기는 것, 상대방이 굴복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상대방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이긴 것입니까? 상대방은 졌지만 당신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잃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능히 그와 다투지 못한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미 승부의 장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키겠습니까?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크게 싸우는 사람은 병기를 들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이 그에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도 비슷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 행동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 누군가 당신을 욕했습니다. 그 욕 자체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을 해치거나 지킵니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무의미한 소리로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해칠 수는 없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것만 없었다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엄청난 역경을 겪었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잃었습니다. 청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귀먹은 음악가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약 그 조롱에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화를 내고 변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면 아마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음악을 만들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의 음악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문제입니까? 타인의 평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반응하는 당신 자신이 문제입니까? 타인의 시선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는 완벽한 사랑을 전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비난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웠지만 사형당했습니다. 완벽함도 비난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비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내가 이것에 내 남은 시간을 쓸 가치가 있나? 그리고 그는 원래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통찰입니다. 당신의 삶이 증거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해면이 아니라 행동이.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10년 동안 생각하며 산다고 칩시다. 복수를 계획합니다. 분노를 붓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씁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분노에 차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에게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당신의 일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가족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꿈에 집중합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명백합니다.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누군가의 악의에 당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과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간을 쓰는 것. 어느 쪽이 진짜 복수일까요? 복수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복수는 무엇을 원할까요?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후회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패배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똑같이 공격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복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상대방도 화가 날 것입니다. 상대방도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둘 다 고통받습니다. 둘 다 패배자입니다. 진짜 복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관심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더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공격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당신의 고통인데 당신은 행복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당신의 실패인데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입니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돌이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살아서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잘 살면 상대방의 악의는 실패로 끝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상대방의 공격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비난은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 사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고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까요?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모습, 당신이 실패하는 모습, 당신이 비참해지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 사람 안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잠깐의 위안을 느낍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드네. 그런 왜곡된 위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위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질투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충만하게.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악의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당신도 악의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열하다고 해서 당신도 비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당신이 여전히 선한 사람으로 남는 것, 당신이 여전히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당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들도 이 주제를 다룹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에게 평생 쫓깁니다. 자베르는 그를 괴롭히고 추적하고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베르가 무너집니다. 장발장의 선함 앞에서 자기 신념이 무너집니다. 장발장이 칼을 들지 않았는데도 자베르는 패배합니다. 장발장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큰 변화를 만든 사람들은 폭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폭력 저항을 했습니다. 영국은 그를 투옥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이 물러났습니다. 간디의 평화로운 저항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증오에 맞서 사랑과 비폭력으로 싸웠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다. 그의 말입니다. 이들은 무관심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폭력으로 복수했다면 그저 또 다른 폭력의 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그저 또 다른 싸움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당신은 그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당신이 80세가 되어 뒤를 돌아본다고 칩시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의 다툼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수한 것입니까? 누군가를 이긴 것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입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만든 것들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행복입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악의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까? 매일 당신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당신이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루 1시간을 쓴다고 칩시다.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10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3550시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수백 권 읽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분노와 복수에 쓴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손실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동양의 선사상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집착하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 모두 망상입니다.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만이 실제합니다. 과거에 누군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분노를 선택하면 미래에도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평온을 선택하면 미래에도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세배를 초월하고 시배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고대에도 현대에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으로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 성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삽니다. 당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도 후회할 것입니다. 아니면 질투할 것입니다. 아니면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복수하려는 의도도 없고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한 해는 누구에게나 365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분노에 씁니다. 복수에 씁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데 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성장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영원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애씁니다. 증명하려 합니다. 경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증명하려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심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냥 당신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도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영원히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 그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실존주의도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누구인지 만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의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관심을 선택하면 당신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평온을 선택하면 당신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언젠가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누군가를 이긴 기억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수한 기억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의미 있었던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나중에 떠올리고 싶은 것입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쓸 것입니까?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것입니까? 과거의 상처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무관심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라가는 것.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의 패배에서 오지 않고 당신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까? 그때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것입니까? 당신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글입니까? 창밖의 풍경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려던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쓰고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복수를 계획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데 쓰고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힌 것은 한 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어쩌면 몇 년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빼앗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그 사람에게 준 시간입니까? 당신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할 일입니까? 만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까?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까? 밥을 먹으면서는 어떻습니까? 음식 맛을 느낍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길을 걸으면서는 어떻습니까? 주변 풍경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떠올립니까? 당신의 하루 중 얼마만큼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얼마만큼이 그 사람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누가 당신의 기분을 바꾼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와서 뭔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린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억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을 바꾼 것은 누구입니까? 저녁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 한쪽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저 사람은 나를 여전히 싫어할 텐데. 누가 당신의 기쁨을 빼앗은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오늘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비웃을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의 선택을 막은 것입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주저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저 사람이 봤지? 라고 할 텐데. 그래서 포기합니다. 누가 그 기회를 막은 것입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즐겨도 되나? 저 사람은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행복해도 되나? 누가 당신의 행복을 막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의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까? 그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웃고 싶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웃음을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는 웃지 마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즐기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성장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발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의식하느라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무관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갑게 외면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없는 척 하는 것일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쓸 에너지를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시간에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무엇에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곱씹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할지 선택합니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선택합니다. 누구를 떠올릴지 선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합니다. 화를 낼지, 무시할지, 웃어 넘길지 선택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지 선택합니다. 오늘의 좋은 일을 떠올릴지, 안 좋았던 일을 곱씹을지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힌 사람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 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일까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악의에 당신의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 봅시다. 이 글을 읽는 것도 잠시 멈추고 그냥 당신 자신을 느껴봅시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호흡이 얕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쏘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당신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당신 앞에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마음은 불안합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까?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느낄 것입니까? 계속 미래를 걱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살 것입니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것입니까? 이것은 간단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곱씹는데 익숙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 분노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 분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복수를 정말 해야 합니까? 그 복수가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듭니까? 그 복수가 끝나면 당신은 정말 평온해질까요? 그 사람에게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증명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인정해야 당신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정 없이는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온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고통뿐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가면 힘듭니다. 손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무엇을 잃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당신을 괴롭히던 것을 놓는 것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평온을 얻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을 되찾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더 강해지는 것일까요? 더 싸우는 것일까요? 더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드러워지는 것일까요? 내려놓는 것일까요? 용서하는 것일까요? 용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선물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쩌면 곧, 어쩌면 한참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그때가 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놓아줄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리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카페입니까? 어디든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입니까? 아니면 과거 어딘가입니까? 미래 어딘가입니까? 만약 과거나 미래에 있다면 잠깐 지금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봅시다. 당신이 앉아 있다면 의자의 느낌을 느껴봅시다. 당신이 서 있다면 발바닥의 느낌을 느껴봅시다. 숨을 쉬어봅시다. 들숨을 느껴봅시다. 말숨을 느껴봅시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주변을 봅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빛입니까? 색깔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소리를 들어봅시다. 무엇이 들립니까? 침묵입니까? 바람소리입니까? 누군가의 목소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여전히 불안합니까? 왜 당신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꺼내는 것은 당신입니다. 미래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미래도 아직 없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만드는 것도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면 됩니다. 남보다 나을 필요도, 남보다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당신은 그때보다 성장했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과거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현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미래가 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는 길을, 그 사람 생각 없는 하루를,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을.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그 선택을 하면 언젠가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완전히. 진짜로. 영원히. 무관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악의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